오늘은 1차 이야기를 조금 꺼내보려고 합니다. 2차 면접 영상을 찍고 좀 세부적인 영상을 만들려고 하던 중에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1차를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합격 쓰기를 읽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저의 경험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 그 방법을 따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임용을 처음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합격 수기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사실 많은 합격 수기를 읽기보다는 조금 전략적인 합격 수기나 그리고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의 합격 수기를 조금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합격 수기를 자꾸 보다 보면 기간과 우리가 시간에 좀 집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간과 시간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떠한 전략을 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합격 수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할지 고민을 하면서 합격 수기를 보시길 바래요. 저도 합격 수기를 써봤지만 합격 수기에 나의 1년을 온전히 담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간에 합격하신 분이 있다면 분명히 단기간에 합격하실 수 있는 그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간이나 시간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합격 수기를 많이 보다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합격 수기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도 합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더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스터디를 많이 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 또 혼자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스터디가 나한테 잘 맞다 생각하시면 스터디를 하신 분들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혼자 공부하신 분들의 스타일이 맞다 생각하시면 혼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합격 수기를 너무 따르거나 거기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구나 라는 좀 약간 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합격 수기를 보다 보면 사실 정말 부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합격하시거나 또는 공부를 얼마 하지 않았는데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죠. 그 사람이 또 내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우리가 1년을 투자하는 만큼 조금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처음 준비할 때 해볼만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는 합격 수기를 볼 때 고득점에 전략을 꽤 잘 짜신 분들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의 합격 수기를 많이 따라 했거든요. 이런 분들의 합격 수기를 보다 보니까 임용이 결코 쉽지 않구나. 엄청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운이 탁월하게 좋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이 1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저의 꿀팁인데요. 이런 가장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보다 내가 5분만 더 공부를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격 수기를 본 사람들은 다 이만큼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분이 하신 것보다 내가 5분 정도는 더 투자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볼만 하지만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합격 수기만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꽤 많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꾸역꾸역 공부했지만 성과가 안 나오는 날도 많았어요. 이럴 때 금방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작심삼일 방법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을 다 실천하지 못한 날은 나는 그냥 3일 제대로 공부한 거에 만족해 라고 하고 그 다음 3일을 또 열심히 살고 이렇게 작심삼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365일을 그렇게 너무 힘들게 공부하기보다는 한 번씩은 재정비하는 시간도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는 타임테이블 만들기입니다. 저는 초수 때 타임테이블 만들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전략을 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요. 먼저 1년 계획을 한번 쭉 짜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급하게 짰던 것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KTX 안에서 이렇게 그냥 어디서 받은 일반 달력에 막 1월부터 제가 시험 칠 때까지의 타임테이블을 쭉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성질이 좀 급해서 초수 때 문풀과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 달이나 2주라도 조금 당겨서 먼저 시작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시험을 이미 쳐보신 분들은 저보다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경험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서술형 문제들이 굉장히 저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타임테이블을 만들고 전략을 짰습니다. 타임테이블을 만들 때는 다니던 학원 강사 선생님의 스케줄이나 합격수기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계획들을 보면서 타임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고 나니까 내가 이 시기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당장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미루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타임테이블을 만든 후에는 계속 월별로 타임테이블을 또 새로 짰어요. 저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스터디하는 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 했던 것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 시기 동안 우리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범위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터디입니다. 스터디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면대면 스터디 외에도 제가 습관을 기르기 위한 스터디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항상 시험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에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기상 스터디랑 독서실 인증 스터디는 꼭 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을 켜고 백지를 써보는 그런 스터디도 했었고요. 독서실은 9시 반까지 독서실 문 앞을 인증하는 인증 스터디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나면 습관이 길러져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성실한 편이 못 돼서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한 스터디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조금 게으른 편이거나 아니면 습관을 개선하고 싶다면 스터디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초수분들이 스터디를 만드는 것을 주저하실 때가 많은데요. 저는 대부분의 스터디를 제가 만들어서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스터디는 이것인데 다른 스터디, 다른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스터디들을 체계적으로 게시판에 올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터디를 제가 추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터디 안에서의 선생님들 간의 갈등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스터디를 한 편이었는데 만약에 스터디에서
다른 선생님의 불성실한 태도가 있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그냥 묵묵히 내 일을 하는 것을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터디를 하는 동안은 나를 점검하고 나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데에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불성실한 태도를 똑같이 따라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임무를 완수했다 라는 데 목적을 두시고 거기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면 한번 가르쳐 드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스터디를 할 때 제가 낸 문제가 거의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4점짜리와 논술 10점짜리의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 문제를 다루고 또 선생님께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본인이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험이 끝나고 제가 선생님 그 문제 푸셨죠? 라고 하니까 처음 보는 문제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선생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누군가를 가르쳐 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배운 것들을 설명해 본다면 분명히 자기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디에서 너무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거나 또는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선생님도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좋은 결과니까요. 여러분께서 스터디에 임하실 때는 내가 묵묵히 스터디에서 하기로 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터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열심히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